밥상 뉴스. 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그 100억 불 수출탑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70년대. 이때 난리였어요. 네, 그렇죠. 예, 그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 불 달성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네. 인터뷰 때도 이미 예고 멘트를 하시던데요, 그분도. 네네. 이거 일단 숫자는 되게 큰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100억 불이 목표였는데요. 실제로 또 113억 불을 넘게 달성을 했으니까 굉장히 선전을 했고요. 제가 사실 이게 달러 개념이 별로 없어서 환율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무려 13조 5,30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액수이긴 하죠. 네. 근데 주로 어떤 품목들이 그러면 수출 효자 상품이 된 거예요? 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는데요. 한국의 이 건강식품하고 또 가정 간편식의 인기가 높아서 이 농수산유통공사가 발표를 했을 때 신선 농산물 그 수출액도 올라갔고 네. 어떤 가공식품도 모두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뿌듯해하네요. 네,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품목을 보자면은 일단 뭐 전통의 강호죠. 김치, 그리고 인삼, 라면, 과자, 음료, 소스도 요새 인기 많거든요. 고추장이라든가 그리고 예, 한국에 어떤 뿌려 먹는 그런 소스 같아 해서 고추장, 된장, 간장 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예. 쌀 가공식품하고 이제 가정 편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제 관심사인 농수축산물을 보자면 특히 딸기와 포도가 이 수출에 굉장히 큰 힘을 보탰습니다. 뭐 인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지금 폭락세여서 인삼 농가의 시름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수출이 좀 버텨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게 그러니까 세계 K푸드 열풍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 그렇죠. 특히 뭐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라면과 김치의 조합 포기할 수 없잖아요. 짜파구리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워낙 많이 노출이 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네덜란드 같은 이 나라에서 무려 한 70% 이상 더 많이 수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K 콘텐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뭐 수출이 는 건 좋은 건데 그러면 네. 는 만큼 농업인한테 가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농수산물 수입국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무려 342억 7,800만 달러를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1대 3이네. 예, 약 44조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인정을 하더라도 이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작물이 뭐냐면 스타 품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스타 품목? 예, 스타 품목. 예, 밥상 뉴스에서 한번 다뤘지만 비행기 타고 가는 딸기 이야기 한번 예, 했었잖아요. 했었죠. 예, 그런 딸기나 포도 같은 좀 집중 육성하는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보지만 아유, 대다수의 농민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 그러면 예. 스타 품목 외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스타 품목 외에는 스타 품목에서 들어간 게 뭐 파프리카, 딸기, 포도 막 이렇긴 한데요. 아, 여기서 또 놓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1위를 수성하고 놓치지 않는 게 김입니다. 대표적인 K푸드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김양식을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저 어릴 때는 서울에서 매집장들이 내려와서 네. 그 집집마다 하면서 김을 다 사갔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니까 수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주로 수출용도 많고요. 내수용도 많은데 특히 전 세계의 김의 기준, 그러니까 코덱스 기준이 한국의 김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말려야 된다라고 해서 글로벌 김이, 스탠다드입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김은 굉장히 뿌듯하고 지난 10년간 굉장히 그 수출이 단 한 번도 1위가 놓치지도 않았는데 더 많이 수출을 하는 그런 그 호조도 있죠. 네. 아유, 맛있죠, 김이. 아유, 얼마나 좋은데, 김이. 네. 근데 스타 품목 외에는 그렇죠. 지금의 농촌 현실을 보게 되면 이 스타 품목을 갖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고 네. 또 지자체가 이렇게 단지로 묶어서 이렇게 집중 육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의 고령 소농들의 경우에는 수익 개방 이슈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수출의 어떤 호조 소식이 뭐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저도 참 기분은 좋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겠죠.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식품 쪽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봐라, 노력하면 되다. 노력을 하면은 한국 농촌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강조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다 이 얘기인 거죠? 아, 그렇죠. 예전에 그 FTA 맺어지면서 그 스크린 커터 아마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많은 영화인들 반대하고 그랬었잖아요. 시위 엄청나고 있죠. 근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봐봐라, 스크린 커터 풀었어도
하면서도 오히려 한류 콘텐츠는 훨씬 더 성장했고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한국 영화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이 이야기를 정말 단골처럼 쓰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모든 농민이 봉준호 감독도 아니고 송강호 배우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영화 산업이라는 게 그늘이 있잖아요. 그 스태프들 처우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작품 속에서 또 아주 작은 작품들 같은 경우는 주목받지도 못하고 개봉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하는데 한국의 농업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뭐 수출 소식 기분도 좋긴 하지만 현재 농촌 상황이 이렇게 수출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속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 농촌 그다음에 농업의 어떤 타겟책이 수출일 수만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라면 수출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한국 농업과 연결은 안 되거든요. 네. 원료는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완제품으로 수출하니까 일종의 삼각무역인데요. 네. 라면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국의 농수축산물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K푸드의 열풍과 그리고 실제로 한국 농업, 농촌, 농민들의 어떤 삶과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게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좀 그렇게 이제 좀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근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였습니다.